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고 선생님은? 네. 선생님, 저 이 작품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 유튜브에 좀 짧게 네, 여기 입구부터. 아니, 전시, 이게 첫 전시잖아요. 그죠? 갤러리 개체가 아직도 네이버에 치면 방배동으로 나와가지고. 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첫 전시인데, 전시 특징? 그리고 뭔가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오셨는데 포인트! 이런 거 놓치지 않고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전시는 작가 4명의 작업을 제가 바라보면서 각자의 작업에 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광경이나 사물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4명 다 좀 그렇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혹시 계속 반복적으로 천착하게 되는 어떤 특유의 장면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장면들을 왜 보게 되는지, 그리고 작가들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작업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어떤 조형적 노력이나 시도를 통해서 그 장면이 작품 위에 또 다른 장면으로 변형되어 올라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 삼아서 작가들과 전시를 만들었고요. 구작과 신작을 좀 고루고루 출품한 상황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도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좀 몇 년 동안 1년에 예를 들어서 폐교회를 한 군데 정도 방문을 하고 그 방문했던 시간과 경험을 토대로 전시 뭐 하나나 2개 정도를 작업을 쭉 해서 전시로 선보이는 식의 작업을 한 몇 년 동안 이어오셨는데 이번에도 좀 똑같이 그 화성의 형도라는 곳에 폐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폐교회를 방문하러 이제 형도를 갔더니 너무 당황스럽게도 그 폐교회가 간척 사업의 일환으로 무너지고 없었던 거예요. 터만 남았던 거예요. 폐교회가 있다는 건 어디서 정보를 얻어요? 그거를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뭐 기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니면 커뮤니티 소식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성으로 확인한 다음에 가시는 것 같아요. 다만 항상 그 현황을 가장 최근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사실 폐교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그래서 갔는데 이번처럼 교회가 터만 남고 그 공간 없어졌어.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작가가 일단은 그 띠임은 작가의 작업을 좀 유지해온 띠임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의 좀 이 부분은 좀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얘기하시는 거 많아요. 많이 다른 갤러리에서도 A라운드에서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근데 괜찮을 것 오히려 같아요. 아버지시죠?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아들이 근데 폐교회에 관심 갖는 게 저는 더 모순적이고 스토리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말할까요, 그러면? 이제 폐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아버님이 이제 평생 동안 목사로 살아오셨고, 작가 본인도 그런 종교적인 공동체에 깊이 관여한 채로 오랜 시간 살아온 거잖아요. 공동체에 밀착해 있으면서 관찰했던 사람들이 뭐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어떤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강압이라던가 뭐 강제라던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라던가 누군가한테는 불편하게 가닿을 수 있는 어떤 신념과 신앙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거리감을 두고서 관찰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폐교회를 방문하면서 뭔가 그 공간에서 작가가 느끼는 어떤 상실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너무 그 무형의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센스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들이 좀 치워진 공간에서 느끼는 작가만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음침한 습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각적으로 작가가 느낀 것들을 이제 작업에다가 쏟아 부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은 구작이에요. 구작인데 그럼 이것도 폐교회 시리즈예요? 사실은 2020년도에 그려진 거라서 폐교회 시리즈라기보다는 그냥 그 경험들을 이어오면서 나온 작업 같아요. 근데 작가님 그림이 보통은 좀 어두운 색채들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좀 밝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밝아서 왜 밝은 색채인지 여쭤봤더니 그 성경에 이제 빛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구제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시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폭력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식한 채로 빛에 맞서서 종이배로 그 빛을 막고 있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그 띠을 유지하면서 자기만의 메타포를 만들어내어서 작업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던 작품이에요. 그 생각 못했다. 저는 되게 거짓이 가짜 배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네. 진짜 배가 아닌 거를 옮기려고 힘쓰는 좀 약간 어리석은 일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빛을 막으려고 뭐 네. 약간 이거 파라솔처럼. 맞아요. 사실 근데 배도 빛이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죠? 빛을 비치는 가운데 그걸 막는 사람들을 더 집중한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세부적으로 막 어떤 요소 어떤 맞아요, 다 여쭤본 건 맞아요. 아니지만 중심적인 그 느낌. 띠은 네, 말씀을 들어서 전 너무 흥미로웠었어요. 와. 얘는 요부준 거예요? 네, 이게 신작인데 그 형도에서 이제 보고 그리신 아이고. 건데 이번에 그 신작 작품들을 보면 배경에는 뭐 똑같진 않지만 주로는 이렇게 그 형도가 갯벌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근데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갯벌이 좀 황량하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뭐 하다가 남은 산 능선이라던가 그리고 황폐해진 사실은 간척 사업이 실패하면서 환경이 너무 파괴되어가지고 어업도 다 죽었고 좀 바다가 생명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잃은 바다나 뭐 수평선, 산, 황량한 마을 주민 공동체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배경으로 삼고 위에 올라온 이제 오브제는 누군가 사람이 뭔가 기도하고 염원을 할 때 보통 맞아요. 손도 그렇고 돌탑을 쌓기도 하잖아요. 돌탑의 이미지들을 좀 레퍼런스 삼아서 진짜? 온라인에서 좀 많이 찾아보고 돌을 딱 이렇게 짚는 건 건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느낌. 네네. 그래서 인체를 원래 맞아요. 여기도 사실 인체가 나오고 위층에 가도 나오는데 인체를 그리는 거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돌탑의 그 형상이라던가 기도하는 손 이런 부분들을 좀 결합해서 오브제로 그리신 것 같아요. 저기 보면 물이 뭐 강이나 바다처럼 소통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고여 있죠. 고여 있어서 네. 그래서 더 촉박해 보이는 과정 속에 손이 나오니까 그쵸. 더 안타까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은데 되게 어두운 그림인 거지. 그리고 어두운데 여전히 밝음도 남아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아니 어제 남편이 자기는 이도현 작가 작품 이제 집에 걸었더니 자기는 어두운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밝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로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남편과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근데 이거에 대한 느낌이 전 되게 밝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밑에 이런 진흙? 그쵸. 어떤 이런 진흙의 어떤 웅덩이 속에서 돌을 딱 건져내니까 네, 맞아요. 들어서 뭔가 올릴 때도 없어 보이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마그리트가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제 하늘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그죠? 말씀하셨었어요. 약간 뭐 천공의 성이라던가 그런 작품들도 네네. 많이 떠오르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과거의 것이랑 또 비교를 하기도 하니까. 그쵸. 그렇구나. 너무 좋다. 갈수록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몇 년 동안 작업을 좀 지탱해온 그 주제라는 게 있긴 하고 앞으로도 한 몇 년간 더 그 주제를 유지해 갈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의 주안점은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보다는 그냥 회화 작가로서 어떻게 하면 내 눈에 이제 아름다운 화면이 보는 사람의 눈에도 아름다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 그릴까, 어떻게 하면 표면을 두 잘 가지가 그릴까. 다 중요한 것 같아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시각적인 거니까. 맞아요. 물론 뭐 개념미술 이런 거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결국에 회화는 주제도 중요한데 어떤 내뱉는 숨? 작가가 내뱉는 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겠다. 맞아요.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박순영 작가님은 SF 영화나 만화를 좀 지속적으로 봐온 것도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굉장히 오랫동안 구독하신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이랑 어울리는 그냥 봤는데 느낌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네, 작업실을 가보면 그 잡지에서 굉장히 생경한 동물의 이미지나 뭐 식물의 이미지 아니면 굉장히 생경한 장면 이런 것들을 좀 오려서 콜라주로 메모보드에 붙여놓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사실 그 콜라주만으로도 너무 생경하고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드로잉으로 보통은 많이 갔다가 드로잉에서 회화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고 그림에 올라오는 이제 형상들이 뭐 UFO, 뭐 우주선, 자동차인데 굉장히 좀 이국적인 느낌의 자동차라던가 뭐 묘지의 비석 좀 굉장히 좀 상관없어 보이지만
어떻게 좀 단순하게 말하면 남자 아이들이 크면서 어떤 판타지를 가지거나 지속적으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여전히 그림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화면을 치밀하게 구성하는 작가님만의 방식도 너무 재밌는데 보면 약간 추상인 것 같아도 맞아요. 어떤 되게 큰 도시인가 봐요. 여기. 아 맞아요. 이게 어떤 막 절벽이 있는? 네, 저 절벽 같은 경우는 성의 이미지도 참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의 좀 낙후된 성이라던가. 네네. 전 이게 되게 추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어떤 진짜 거대한 성 아래에 이런 동유럽 같다, 동유럽. 그죠? 작가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는 대상이나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구상을 생각하면서 그렸지만 결국 형상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인 네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볼 때마다 반복되잖아요, 형태가. 네. 예를 들어 여기도 컨트롤 CV처럼 뭔가 그런 어떤 우리가 모르고 포토샵 잘못했을 때 띠디디디딕 이렇게 막 뜨는 거 알죠? 그러네요. 창에서 네네. 그렇게 있길래 이런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뭐 저의 어떤 감상이었어요. 그 막 우리가 오류 날 때 컴퓨터 갑자기 창에서 띠디디디 이렇게 뜨는데 장면이 그렇게 뜨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위층 있는 작품도 보시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치밀하게 막 겹쳐지는 그런 느낌들이. 그렇구나. 이런 걸 찾아보는 재미가 또 있겠다. 맞아요. 재밌어요. 네네. 그리고 그리는 방식 자체도 그냥 형상을 좀 구체적인 형상을 흐트러뜨리면서 그리는 방식 자체가 작가님은 자기는 그리면서 숨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위장하듯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파고들기는 좀 쉽진 않았지만 그냥 서울이라는 이제 도시의 공간에서 본인이 나고 자라오면서 생존하듯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나 궤적이랑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위장하듯 살아갔다라고 말을 바꿔도 재밌네. 그죠? 뭔가 그쵸. 위장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화면을 되게 조화롭게 잘.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았어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미술 해본 사람은 아는 이거 완성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너무 조화롭게. 이거는 모작 같은 걸 하라고 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느낌이 뭔지 알죠? 네네. 네. 어떤 형상을 따라 그려야 될지도 좀 네, 분명하지 어떤 않은. 맞아요. 분위기. 그 뉘앙스나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리기 방식이 신작에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은 뭔가 후배나 누군가들이 선배 걸 뭔가 모작을 한다 했을 때 어떤 그 뉘앙스나 분위기는 도저히 따라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되게 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래 구상이 있는 건데 생각지도 못했어. 여러 번 봤는데. 맞아요. 되게 분명한 구상이 네,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분명한데 맞아요. 저는 왜 이걸 추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게 좀 재밌다, 그죠? 그래서 위장이란 단어가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작가님을 만나보면 받는 느낌이랑도 조금은 네. 말수가 많이 없으시고 맞아요. 표정 없이 있으실 때가 많으니까 사실 되게 귀여우시거든요. 표정 없이 있을 네. 것 같아. 여기 공사하는 여기가 되게 옛날 건물로 네. 주택이었는데 그죠? 맞아요. 그 네이버 검색해보면은 1953년도 준공한 걸로 나오고 지금 2층에 올라가면 옛날에 공사할 때 처음 남긴 그래. 뭐라고 하죠? 천장에 남기는 부분? 몇 월 며칠 거기는 68년도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5, 60년대에 지어진 구옥이고 그래서 공간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좋게 그리기 위해서 하늘의 레퍼런스 이미지를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상하고 현실하고 다 섞여있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띠 같은 부분도 의미를 좀 제가 여쭤봤었는데 저도 저 그림에도 제가 소장한 거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근데 이게 난 이렇게 생각했어. 천사 뒤에 있는 옛날 중세시 나우라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뭐래요? 저도 아무리 궁금했어요. 어떤 성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그쵸? 느낌이 있어서 저도 다시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어서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면인데 선을 하나 이렇게 딱 해놔서 되게 예민하다. 되게 굉장히 섬세하다. 조형적인 측면에서 시도한 거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이런 건 오히려 그냥 딱 그래서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게 중세시대 작품 중에 그 사람 뒤에 그쵸. 후광해놓은 어떤 네. 그런 거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여쭤봤는데 다 말씀 안 해주신 걸 수도 그치. 있고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있는데. 진실로 드러날 필요는 그쵸, 없으니까. 맞아요.
이준호 작가님 그 여기도 포착입니다. 약간 무슨 네. 프레시 비치듯이. 그쵸. 그래서 이 띠 같은 것이 지금 신작에선 저렇게 전개된 걸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하는데. 근데 또 손이야, 여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 풍경인데, 가까이서 보면 갑자기 신체가 있고.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박노한이랑 현남. 네. 지금. 박노한은 또 제가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작품 타이틀은 마른 대걸레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출품작들 타이틀 보면 대걸레, 뭐 병따개 바람개비, 전기구이 통닭 모형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 전기구이 통닭 좋아해요. 네. 작가가 좀 늘 몇 년 동안 작가 작업 안에서 보아왔듯이 작가 표현으로는 하찮은 것, 망한 맞아. 것, 그래서 굉장히 망한 굉장히 주류에서 벗어나고 뭐 이렇게 핫한 이미지도 아니고 뭔가 세련된 이미지도 아닌데 사실 그 쓰임새는 뭔가 유지하고 있고 생기는 살아있는 겨우겨우 그런 살아가고 있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떤 순간에 그런 사물들의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으시는 맞아요. 편이고 그 사진이 정말 재밌잖아요. 사진이 더 웃기지만, 근데 나는 그 좀 걱정이 되는 게 사람들이 자꾸 사진을 보여달라고 DM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실 사진을 안 봐야 더 상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너무 작가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가끔 보여주시면 네. 오히려 그냥 안 보는 것이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또 소장할 때는 이게 도대체 뭘까? 뭐를 보고 그린 걸까? 그래서 그 사진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맞아요. 봤거든요. 근데 정말 달라. 그러니까 맞아요. 비슷한데 너무 달라. 네네. 그래서 대걸레구나. 저는 이게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대걸레 세워놓으면 이렇게 머리카락 헝클어지듯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비닐봉지 묶음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막상 또 그림을 그리게 될 때는 내가 무엇을 그리고 있다, 내가 어떤 형상을 그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회화 작가가 있는데 내가 왜 회화를 그려야 되고 내가 왜 회화 작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지 내 작업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지를 그냥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린다고 말씀하셨고 그 회화에 이제 기본 어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점선면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다 좀 비껴나가고 좀 무시하면 내 그림에는 뭐가 남지? 나는 뭘로 그릴 수 있지? 라는 좀 고민을 좀 끈질기게 이어오셨는데 그래서 좀 얼룩을 남겨보면 어떨까? 얼룩 같은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얼룩과 얼룩이 이어져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그림은 어떨까라고 본인이 어떤 착안하신 것 같고 그래서 캔버스의 수채에다가 고무액을 섞어서 굉장히 좀 질감이 있게 얼룩스럽게 그림을 그려오신 것 같아요. 수채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쵸.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고무액이 많이 묻어있고 어떤 거는 좀 조금 묻어있어서 여기서 보면 미키마우스 같아요. 뭔가 금이 보이고 뭔가.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화면에 되게 균열이 가 있거나 파열되어 있거나 그런 그림도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작품, 깨지고. 네, 사실 작품 손상은 아니라고 작가는 생각하는 거고. 그게 자연스럽고. 네, 맞아요. 자기 화면이 그렇게 전개되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박나한 작가 했고 현남 할까요? 현남은 네, 이거랑 저기 있는 조각을 네. 하고 마칩시다. 네. 자, 해주십시오. 네. 현남 작가는 지금까지는 거의 완전한 입체 작업을 많이 해오셨는데, 본인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입체 작업을 하게 되면 자기 작업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상 자체가. 근데 이번은 좀 장면이라는 게 주제이고, 고봉산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배회하면서 자기가 봤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면을 작업이랑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체보다는 좀 반평면, 부조를 선택해서 이번에 새롭게 작업해보신 거예요. 원래는 입체만 하다가. 네, 맞아요. 네네. 처음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재 현장이에요. 여기가요? 네. 고봉산 일대가 저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공장, 창고, 좀 방치된 그런 공간들이 많고 묘지가 좀 많은 좀 그런 흔한 저개발 지역 중에 한 곳인데 화재가 되게 많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화재 현장에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거기에 뭐 쌓여 있던 폐기물이라던가 타다 남은 재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걸 보면서 그 텍스처나 뭐 어떤 표면의 느낌들, 시각적인 질감들 그런 부분들을 작업 안에 연결해 와서 지금 표면으로 부조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약간 스티로폼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게 에폭시 레진이랑 약간 시멘트랑
진짜 특이한 재료가 다 맞아요. 섞여 있는. 네. 사실 전형적인 조각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 공업 재료라고 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럼 거기에 색을 이렇게 입히신 거구나. 맞아요. 색을 보면은 굉장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뭐 분홍색 이렇게 현란하고 화려한 색을 많이 쓰시는데 형광색. 그런 색을 쓰는 이유는 이 재료가 열을 받거나 어떤 압력 받았을 때 뒤틀리고 변형되는 그 시각적인 결과물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현란한 색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가가 굉장히 재료를 다루는 일 자체에 몰두해 있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냄비에 뭘 끓이시고 네. 되게 실험가처럼. 맞아요. 네. 이것도 고봉산에서 그렸죠? 네, 맞아요. 이것도 어떤 창고 안에 되게 똑똑하게 정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불 꺼진 창고 안에 그 사진을 좀 찍어놨다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뭔가. 네, 사진을 찍어놓고 작업으로 전개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입 같아요, 입. 그쵸. 좀 그로테스크하게 보이기도 하면서도 어쨌거나 재료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어떤 그 시각적인 상태를 보는 거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작가 같아요. 먹다만 사탕 같기도 하고. 그죠? 진짜 특이하다. 맞아요. 그냥 이런 재료를 생각해낸다는 자체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처음에 현남 작가가 등장했을 때 네. 신인 조각가였잖아요. 네. 또 우리가 회화비 조각가가 많이 없고 이거 안에 정수기 이거 어디서 구하셨대요? 이거 어디서 구하셨대요? 백미랍니다. 인형. 네, 미니어처 정수기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봐봐, 여기 미니어처 정수기. 아니 이게 왜 작품이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맞아요. 저 처음에 공간형 개인전을 하실 때 가서 보고는 이 이상한 건 뭐지? 라는 생각에 네, 바로 작가한테 연락했었거든요. 이상한 사람 뭐지? 이러면서. 왜 이상할까?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오죠. 네, 맞아요. 많이 되고 또 여러 네. 명 전시니까. 맞아요. 네 분 중에 한 두 분은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시더라고요. 두 분씩. 네네. 그러다 와서 또 다른 작가 좋아. 맞아요, 맞아요. 있는 방법이나 뭔가 하고 싶은 말. 일단은 공간이 이전 공간과 굉장히 달라졌고, 그리고 사실 지금 다른 공간들과 좀 비교했을 때도 좀 입체적이고 오밀조밀하게 공간이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인전을 할 때 특히 그 설치라던가. 다 활용하셔야 되죠. 네, 사실 그게 작가한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도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또 기대되는 마음이 있고. 한 명이 이걸 다 채웠을 때 어떤 느낌일까? 맞아요. 그래서 12월 저희가 초에 권현빈 작가님 개인전이 오픈해요. 언제예요? 12월 9일로 지금 확정되었어요. 12월 9일? 네. 누구랑 누구랑? 권현빈 작가 권현빈이랑? 개인전. 아, 개인전. 네. 그래서 바로 개인전을 보실 수 있어요. 두근두근. 네. 근데 그 작가님이 여기 뚫어서 벽에 매달 그려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거구나. 좀 부조처럼 작업하신 돌판들이 좀 있고, 바닥에는 아마 입체 돌들이 좀 깔릴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돌판들도 여러 점 있을 것 여기 같아요. 다 층을 다 쓰신대요? 네. 내가 또 소장자로서 알겠고. 네. 와,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